네. 앞에 얘기하면서 뭐 치매, 그다음에 뭐 영화, 소설, 서사 기법 뭐 이렇게 한자로 막 썼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한자 쓰지 말고 한글로 쓰면 안 되냐고. 제가 한자를 쓰는 이유는 정확한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자를 써요. 제가 뭐 한자 박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국문학 했고 그다음에 또 학위도 받고 이러니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정확한 뜻을 아까 치자도 그렇잖아요. 진짜. 예? 이거 여담 삼아서 농담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건 병이에요. 이 안에 무슨 글자가 들어가건 이건 병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치자 뭐라 했어요? 치자 치라고 들어가 요 치매할 때 그 치에 안에 들어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안에 들어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의자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뭐 의심한다고 할 때 의자예요. 그게 저는 이렇게 복잡하게 안 쓰고 그냥 이거를 이렇게 쓰고 말아요. 약자로 그냥 쓰고 말아요.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왜 이걸 쓰냐면은 요거를 왜 쓰냐면은 요렇게 한자로 알려주면은 개념이 정확하게 전달이 돼요. 같은 치자라도 이거 뭐 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여기다 절사자잖아요. 절사 이게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치예요. 이것도 치고 이것도 치. 이거 무슨 치인 줄 아세요? 치질할 때 치자 이거니까. 근데 똑같이 알려주려고 그런 거야. 아까 저 서사 얘기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사실, 사실. 이거 신도 약자입니다. 지금 약자로 쓴 거예요. 저 약자로 많이 씁니다. 사실 제가 말로 하면서 쓰니까 꼭 기억하세요. 사실 이 사실을 흔히 우리가 리얼리즘 할 때에 리얼리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주의 이렇게 얘기해. 사실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실주의 주의는 빼고 요 사실하고 리얼리즘을 우리말로 하면 이 사실주의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실주의가 아니라 사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도 약자입니다. 예. 이 사실주의예요. 그래서 한자로 써서 의미를 구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강연을 하잖아요. 강연을 할 적에는 한자를 별로 안 써요. 그런데 강의를 할 적에는 한자를 써요. 왜? 강의에서는 정확한 개념을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자 쓰는 거니까 못 쓰는 한자 악필이지만 제가 한자 쓸 적에는 꼭 말을 하니까 저거 그자구나 기억했어요. 기왕 얘기 나온 거 하나 알고 나옵시다. 우리가 흔히 리얼리즘이라고 그러죠. 리얼리즘 왜 얘기가 나냐면은 소설은 그 시대를 그 사회를 반영하는 거니까, 그죠? 소설은 그 시대를 그 사회를 반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설은 그 시대를 그 사회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말하는 사실주의는 이게 아니라 요거예요. 요 사자가 뭔지 무슨 사자인지 아시죠? 사진기 할 때 사자가 이거야. 사진 찍다 할 적에. 그러니까 실제 있는 것을 사진 찍듯이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럼 요건 뭐냐, 요 사실은 뭐야? 요건 말하는 요 뭐, truth, fact, 뭐 이런 거죠. fact. 이게 이거하고는 다르죠. 그리고 여기서 리얼리즘에서 말하는 사실주의는 이 사실주의입니다. 즉, 현실을 있는 그대로 사진 찍듯이 보여준다. 이게 사실주의예요. 사실주의를 팩트, 트루트, 진실 그거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괜히 뭐 한자 많이 쓴다는 얘기 하다가 별 얘기 다 했습니다. 사실 저도 주변에 치매 환자들을 몇 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안타까워요. 치매를 소재로 한 소설 읽어보면은. 그 다음에 우리 김상범님은 제일 먼저 항상 먼저 올리세요. 김상범님이 얘기한 것 중에서 여기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64쪽의 개나리 이야기. 개나리, 왜 개나리라고 그랬다고? 뭐 많아서 그랬다고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개나리와 관련된 이야기,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인데 그 우스갯소리가 거기에 녹아있질 않아요. 그럼 그 이야기가 나오고 개나리를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개나리에 심취해 있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으면서 놀라는 그 상황이 나와야만 그 대화가 살아요. 근데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참고로 꽃 이름에 개가 붙잖아요. 이게 오늘 이상한 거 얘기 많이 합니다. 꽃 이름에 개가 붙어서 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붙은 요거하고 어떤 관계냐면은 어떤 거의 이름이 개 뭐뭐예요. 그러면 요것하고 비슷한 것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것. 그러면 개나리잖아요. 개나리. 그럼 나리하고 꽃 모양이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개나리 꽃 모양 잘 보세요. 나리하고 비슷해요. 나리 뭐예요? 나리 백합이에요. 백합. 그러면은 이 나리는 순우리말이고 이걸 이제 원어로 쓰면 이렇게 백합 릴리라고 하죠. 릴리 나리 백합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백합은 이 백자로 알아요. 백합. 그래서 하얀색으로 알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나리를 캐보면은 뿌리가 백조각으로 겹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백백자입니다. 백개가 이렇게 합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괜히 오늘 꽃 얘기 많이 하네요. 그러면 개나리에서 개는 백합 그 나리하고 꽃 모양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뭐 사입이 뭐 가짜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요즘 많이 보는 거 있죠. 개망초에서 이 망초는 전에 한번 언제 저한테 얘기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망초라는 꽃이 있었어요. 구한말 때 저 외국에서 이제 배로 유리 그릇이 이렇게 수입이 되면서 유리 그릇 깨지지 말라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망초를 막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풀을 집어넣어가지고 흔들려도 깨지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들어와가지고 그 망초가 아마 씨앗이 있는 상태에서 온 모양이죠. 그게 우리나라에 퍼졌어요. 퍼져가지고 그거 퍼지고 나서 나라가 망했어요. 대한제국이. 그래서 망할 망자에다가 풀초자에서 나라를 망하게 한 풀 이랬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거하고 비슷한 게 또 들어왔어요.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게 비슷하단 말이야. 망초하고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개자를 붙여가지고 개망초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물론 개망초 여러분들은 흔히 계란꽃 이렇게 얘기하죠. 계란꽃. 네, 계란꽃 그게 개망초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본래 얘기하는 이 망초는 계란꽃보다 작고 무더기로 피어요. 그거 꼭 기억하세요. 망초는 무더기로 핀다. 개망초는 뭐 무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지에 몇 송이가 한꺼번에 올라오긴 하지만 망초만큼은 아니죠. 뭐 괜히 꽃 얘기가 많이 하는 거야. 어쨌거나 개나리 이야기. 그 다음에 학교 운동장에서 뭐 이렇게 멍한 것도 얘기했죠. 사실은 그거 보고 딱 이해를 했어요. 돌 줍다가 운동장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돌 줍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멍해진다. 그 멍해지는 게 아니라 빈혈이에요, 빈혈. 그러니까 이 글을 쓰신 분은 그걸 경험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멍했던 기억을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고 멍해진 거하고 이렇게 같이 놀려오는데 아니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빈혈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멍해지는 거, 머리가 띵한 거, 갑자기 어지럽고 이런 거하고 전화를 받고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때 갑자기 띵한 거, 그거 좀 다른 거죠 차이가.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에피소드들이 서수 속에 이렇게 녹아 있어야 되는데 녹아 있질 않은 거예요. 바깥에서라서 차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69쪽에서 70쪽까지 예, 오늘따라 이렇게 좀 손안합니다. 가르치는 듯한 내용이라는 이거 뭐예요? 치매하고 관련된 거죠? 치매 내용. 그 다음에 황희정승 이야기. 황희정승 이야기는 그냥 뭐 구절인데 한 구절인데 이 말도 옳다, 네 말도 옳다 그 얘기죠. 어머니 말 들으면 그렇고 아내 말 들으면 그렇고 둘 다 맞는 거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몰래카메라. 갑자기 어머니가 안 보이셔. 안 보여.
볼일 보고 왔는데 10분 정도 볼일 봤나? 어머니가 안 보여. 이거 몰래카메라라는 건가? 어머니 어디다 숨겨놓고 어제까지 그랬죠. 왜 그러냐? 여기 지금 개나리 이야기, 학교 운동장 이야기, 그 다음에 저 치매 이렇게 내용 설명한 거, 황희정승 이야기, 몰래카메라 이야기. 이게 뭐냐면은 이 지금 김상무님이 여기다 써놓은 지적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겉도니까. 그래서 에피소드들이 소설의 사건 서술에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이순자님은 그 핵심적인 게 마지막에 어머니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우연이 아니라 자살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느끼셨대요. 이순자님은 그렇게 느낀 거죠.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느꼈을까? 뭐 갑자기 뭔 일이야 이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설의 결말이 너무 급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순자님 또 용기를 주셨네. 이야기들을 잘 엮어 내려간 훌륭한 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으셨대. 우리 이순자님은. 이순자님은 그렇게 느끼신 거죠. 이순자님 오늘 이거 감상 아주 잘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윤명옥님은 역시 제목을 지적을 하셨고 비슷하게 했어요. 가족을 엮는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아까 2개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는 그걸 얘기를 했어요. 형제 간의 갈등과 자식들에 대한 마음속 갈등을 부각시키면 좋았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홍보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대. 이거 웃었어요. 이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을 보여줘 독자가 느끼게 해주는 편이 낫다. 그렇잖아요. 이 윤명호님도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치매의 어떤 단계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도와주냐. 첫째 어떻게 한다, 둘째 어떻게 한다, 셋째 어떻게 한다. 이거를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와줬어야 돼요. 아까 선과 점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는 너무 상황이 급박스럽게 변화됐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에요. 여기들이 얘기를 하죠. 느낌표 남발하고 있다. 그리고 작은 따옴표를 써서 분리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작은 따옴표하고 느낌표를 너무 남발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진짜 작은 따옴표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랬어요. 작은 따옴표는 어떤 때 쓰냐 하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아까 그 저기 저 운동장에서 뭐 줍다가 이렇게 그 얘기 나오면서 거기 멍 때리기가 나와요. 그 멍 때리기에 멍도 작은 따옴표를 해놓으셨어. 거기 왜 했어? 그거 작은 따옴표를. 작은 따옴표는 일반적인 우리 일반적인 글에서 설명문이나 뭐 이렇게 논설문이나 이런 데서 강조할 적에 작은 따옴표를 해요. 소설에서 작은 따옴표는 혼자 생각이에요. 이 혼자 생각은 가급적이면은 대화 처리를 하는 게 나아요. 대화 처리하는 게 뭐냐면 행을 따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행을 따로 해서 작은 따옴표로 하면 요거는 화자가 혼자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독자는 느끼게 되는 거죠. 작은 따옴표를 해가지고 서술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할 땐 조심해야 돼요. 연결을 잘 시켜놔야 돼요. 제 생각인데 지금 여기 이 선과 점에 나와 있는 작은 따옴표 다 빼도 괜찮아요. 느낌표 다 빼도 괜찮아요. 꼭 주의하세요. 여기 지금 뭐 이거 있잖아요. 거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이걸로 보는 것보다 이게 더 낫겠어요. 여기 지금 막 많이 써놨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여기 보세요. 요 정확하게 비치나요? 예. 부평 경찰서입니다. 이태준 씨 되시죠? 경찰서? 물음표. 요 경찰서 물음표는 뭐예요? 서술자예요. 관찰자. 지금 민준이야. 태준이야. 여기선 태준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 물음표는 괜찮아요. 이때 물음표는 경찰서? 서술자가 경찰서? 왜 경찰서에서 나한테 전화를 했지? 라고 하는 물음표는 요거는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대화 다음에 서술이 나와버렸어. 구분해놔야죠. 이거 행을 바꿔야 돼요. 여기 그런 거 몇 개 됩니다. 여기 이 안에.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윤명호 씨도 지적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또 봅시다. 계속 봅시다.
그다음에 한정민. 한정민님 아주 예쁘게 참 잘해주셨어요. 보면은 소재와 주제, 작게는 문장의 호응과 부호에 관해서 얘기하는 건데, 주제를 드러내는 과정이 다소 설명적이고 피상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선과 점을 이분은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은 그 침에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 있죠. 그걸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을 나열하기보다 깊숙이 들여다보고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에피소드, 여러 사건들, 아까 설명들, 이게 소설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어와 수어의 호응이 어색한 곳이 눈에 띈다. 여러 곳 있습니다. 부어가 특히 느낌표 너무 많다. 저도 지금. 근데도 여기 용기를 주셨어요. 치매 노인 문제, 부모 자식 관계 등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흔적들이 보였다. 예, 자료조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회상하면서 어떤 말을 하면서 그 말의 어떤 신빙성, 리얼리티 이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회상을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대호님은 수필처럼 잔잔하게 읽으셨대. 그렇게 읽으셨을 수도 있죠. 작가의 경험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대호님도 선과 점에 주는 의미를 자식의 인연, 즉 부모와 자식의 인연의 끈, 이걸 선으로 생각하셨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수강생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선 그러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그리고 점 그러면은 하나하나의 개개인. 그 다음에 이령님, 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령님은 굉장히 예리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예리하게 보시는데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서술과 생각이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술과 생각이 섞여 있다. 이게 만약에 3인칭 관찰자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인 경우에는 서술과 생각이보다는 이게 서술 또 한자 씁니다. 이 서술하고 지금 생각이라는데 서술하고 결국에는 사고예요, 사고. 근데 이 사고는 누구의 사고? 관찰자의 사고. 관찰자라기보다는 서술자죠. 서술자. 이 서술자의 사고가, 여기서 서술은 뭐예요? 사건이죠. 사건 아니면 인물 묘사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인물 묘사하다가 사건 서술하다가 관찰자나 서술자가 자기 자신의 사고를 얘기해도 되냐? 되죠. 왜 안 돼요? 됩니다. 저기 영화에도 보면은 장면 속에 영화에 무슨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클로즈업 되면서 어느 인물에 클로즈업 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그때 그 영화 속에서 그 인물이 하는 말은 그 장면 속에 배경이 되는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못 듣는 거예요. 새끼들 웃기고 있네. 이렇게 혼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서술 기법하고 영화 속의 서술 기법하고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영화 속에서 그러는 것처럼 소설 속에서도 서술하면서 중간중간 서술자의 사고가 들어가도 돼요. 그거를 이제 행가리 해가지고 대화처럼 행가리 해가지고 작은 따옴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술되는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이거 글 쓴 사람이 편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령님이 말씀하신 거 서술과 생각이 섞여도 되냐 이 질문이죠. 됩니다. 다만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개나리모 얘기 나오면서 서술이 끝나지 않았는데 여기선 태준으로 나온다. 뒤에는 민준인데 뭐 글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각과 서술이 섞였다. 또 그런 부분 많아요. 그런데 이령님이 왜 이 선과 점을 읽으시면서 요게 꽂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앞에 읽은 소설들 있죠, 작품들 있죠, 그 작품도 읽어보세요. 서술하고 사고가 겹쳐있는 부분이 있어요.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선뜻 말하기를 망설이는 영양사의 말투에서
어머니 얼굴과 아버지 얼굴이 겹쳐지면서 심장이 파랗게 뛰기 시작한다. 심장이 뛰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파랗게 뛰는 건 뭐예요? 어떻게 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묘사가 어색하다고 하셨잖아요. 묘사가 어색한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거예요. 묘사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눈에 보이듯이 하는 거라고. 근데 파란 건 눈에 보여요? 심장이 파랗게 뛰는 게 물론 그냥 파란 것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심장이 파랗게 뛰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게 심장이 파랗게 뛰는 거는 뭐예요? 저기 누구야? 서술자 민준이의 생각이에요. 민준이의 느낌이에요. 그럼 민준이의 느낌을 진짜 이 파랗게 뛰는 것처럼 독자가 느끼려면은 눈에 보이듯이 써줘야 돼요. 근데 이 파랗게 뛰기 시작한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런 걸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오타 지적하고,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지적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시간이, 느낌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발음 문장이니까, 바르지 않죠. 시간이 하고 느낌표였다. 아무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이 작품 속에 나오는 느낌표 다 빼도 통합니다. 그 다음에 서술과 대화 사이의 줄 비움,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 보면 단락 이렇게 한 행씩 비운 거 보면은 꼭 한 행 비우고 나면 곧바로 대화가 나와요. 이게 지금 이 사이버에서의 글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어요. 사이버에서 게시판에 글쓰기 해보면은 저 사이버 소설들 보면은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전에 그 사이버 소설 그 유명한 거 있었죠? 막 그냥 한 문장 쓰고 한 행 비우고 한 문장 쓰고 한 행 비우고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사고가 단절이 돼요. 독자들의 느낌이 단절이 돼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이 선과 점 쓰신 분은 남자분이야. 군대 갔다 오신 분이야. 오전 09시 정도에. 일반인들은 09시란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그냥 09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09시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9시 이렇게 쓰세요. 9시. 이게 소설에서는 이게 더 나아요. 사과 5개. 사과 5개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럴 필요 없어요. 5개. 이렇게 흔히 말해서 수관형사라고 그러죠. 수관형사 쓰세요. 이거지. 여기 오전 09시 정도에 시간 표시가 낯설다. 낯선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와 서술을 같은 줄에 써. 아까 저 경자 써고 나왔었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나오면은 그 다음에 서술문은 행을 바꿔줘야 돼요. 전에도 얘기했어요. 김현주님 거 읽으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몇 번 얘기했지만 김현주님이 뭐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은 꼭 내가 할 얘기를 먼저 여기다 써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현주님의 줄거리 한번 읽어보세요. 참 재밌으면 좋아요. 올 때마다 감탄을 해요. 그 다음 다음번에 이 서미숙님 또 줄거리 써놓은 거 있죠? 서미숙님 줄거리하고 김현주님 줄거리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줄거리를 왜 쓰라고 그러는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줄거리를 쓰다 보면은 구성과 관련이 돼요. 그 구성과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보면은 내가 소설을 어떻게 쓸 건지가 나와요. 그래서 소설을 읽고 반드시 줄거리를 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김현주님 줄거리 아주 멋집니다. 그 다음에 읽고 난 소감은 쭉 이렇게 서술식으로 써주셨는데 야 아주 좋은 말 하셨어요. 저기 제가 다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거 다른 수강생들이 올려놓은 감사문 꼭 다 읽어보세요.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치매 부모를 모시는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룬 글인가. 두 번째 치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인가. 세 번째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는 글인가. 혼란스럽다. 즉 주제가 모호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글은 선과 점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결국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읽어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저 김현주님은 뭐 3번인가 읽으셨대. 그렇게 읽고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3가지 이야기 이외에는 떠오르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어느 것에도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결국 주제를 잘 표현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단락을 짧게 자주 나. 아까 얘기했죠 단락. 아까 문장, 문단, 단락 얘기했어요. 그리고 영화에서의 장면 번호, 컷 번호 그까지 얘기했어요. 소설에서는 문단을 바꿨다고 해서 한 행을 비우는 게 아니다. 단락이 나뉘어졌다고 해서 몇 개의 문단이 모여서 하나의 단락, 즉 어떤 사건의 덩어리죠. 그랬다고 해서 한 행을 비우는 게 아니다. 물론 어떤 소설가들은 번호를 붙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제목과 내용이 이어지는 부분이 없는 것 같다. 선과 점이라는 제목하고 이 내용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기억이 치매 환자들은 점으로 기억하고 우리들은 다 선으로도 기억하고 점으로도 기억하고 그러는데 서미숙님 거는 저거 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여러분들 서미숙님이 이렇게 써놓으신 거 있죠? 요거 아주 제 지적을 아주 세세하게 하셨는데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근데 꼭 읽어보시는데 서미숙님이 지적한 거는 지금 앞에 제가 다 설명을 다 했어요. 설명을 다 하는데 이거 왜 이러느냐? 이거를 읽어보면서 자기 작품에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서미숙님이 내 작품을 읽으면 어떤 지적을 할까? 이렇게 미리 그러면서 서미숙님 지적한 걸 읽어보세요. 이거 사실은 이게 다 앞에서 나온 거라서 굳이 뭐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장부에 이런 문장부가 없어요. 이거 결국 말줄임표를 얘기한 건데 이 말줄임표는 여기 보니까 말줄임표도 나오고 이런 표시도 나와요. 이거 우리 문장부가 아닙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절대 쓰지 마세요. 예, 꼭 기억하세요. 네, 작은 따옴표도 나왔고 다 여기 서미숙님이 쓰신 거 꼭 읽어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이분은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그걸 읽어보시면서 해야 될 거야. 물론 제가 얘기 다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인영님 느낌표 얘기 나오고 이인영님 이거를 소리 지르는 걸로 생각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우진님도 불필요한 느낌표. 현재와 과거로 넘나드는 과정이 필요 이상 자주 반복된다. 예,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이다? 예, 소설이 되려다가 말았어요. 어떡하나, 그죠? 그런데 치매라는 건 참 좋아요. 요 소재로 요 근래의 어떤 그 소설의 어떤 경향 이런 거 보면은 다문화 문제, 그다음에 노인 사회, 즉 초고령 사회 문제 이런 게 요즘 그 많이 이렇게 대두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잘 정리하셔서 한번 완성해 보세요. 아까 김현주님이 셋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셋 중에 하나. 제일 마지막에 제 생각인데 조바심 나옵니다. 전화가 왔어. 아, 여기 부평경찰서입니다. 아니 무슨 어머니 뭐 경찰서가 아니 어머니 여기 있는데 아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그 앞에 문학적 장치들이 있어야죠. 즉 어머니가 치매를 겪는 과정, 그러면서 조금씩 뭐가 나아지는 과정 이런 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쉰 곡에 우리 저 수강생들 다 쉰 언저리죠? 쉰 넘으셨고 이유진 님이 발제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 자정까지. 그 다음에 감상은 월요일 낮 정오까지.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